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넘었는데요. 지금이 너무 과한 과열은 아닌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넘었는데요.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무섭게 오를 때는 또 우리가 스물스물 드는 생각이 있죠. 이 과열이 이어질까? 아니면 조정받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거죠. 오늘은 이 부분 제 생각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일은 5월 8일 금요일인데요. 지난 5월 6일에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넘었습니다. 4,000을 넘었던 시기가 작년 10월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올해 들어서 5,000, 6,000, 7,000까지 달성한 상황이에요. 5월 7일 어제하고요. 오늘은요, 시작할 때 코스피 지수가 조금씩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는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해서 마감이 됐고, 오늘도 거의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이 정말 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함이 느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겠죠? 지수가 추가로 상승할 환경이 되는지, 또 지금이 너무 과한 과열은 아닌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 3월 영상부터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있고 나서 우리가 3주 정도만 지켜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쟁이 노이즈일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보여드렸던 지표가 있죠. 바로 포워드포를 제가 계속 보여드렸었는데요. 포워드포는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으로 산출한 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포워드포를 보면은요, 7.8배로 이처럼 낮아요. 이 수치는요, 과거 1980년 정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도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지금 우리나라의 포워드포가 낮은 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7,000인데 포워드포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정답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벌어들일 예상 이익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지금 포워드포가 낮은 겁니다. 즉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는 주가가 아직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추가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진율에 대한 전망치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늘로 솟구쳐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 기업의 예상 마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마진율은 뭐냐면요, 매출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를 하거든요. 즉 매출액에서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를 보는 지표인 거죠. 이 얘기는 뭔가요?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영리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요, 돈을 잘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효율적이고 영리하게 잘 벌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만 예상되는 이익을 감안을 하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서도 좀 싼 편인 거고, 또 현재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싼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상승이 부담되는 거는 맞아요. 자, 그렇지만 저는 지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아직도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탄탄한데요. 자, 대외적인 환경도 양호하기 때문이에요. 제 영상을 그동안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달러 인덱스가 100.5선을 넘어가면은 그때 좀 태세 전환을 하자, 코스피 매수 포지션에서 조금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조금 소극적으로 우리가 좀 포지션을 바꿔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다시 98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당분간은 현 수준을 조금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종식되거나 최소한 완화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또 미국보다 유럽이나 일본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기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요, 약달러를 선호하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봤을 때는요, 달러 인덱스가 현 수준에서 조금 횡보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약달러 환경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약달러는 달러 유동성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려 있으면은 약달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달러인 환경에서는 달러 유동성이 양호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의 위기에서는요,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달러가 약하다라는 거는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양호한 상황이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상승에 우호적인 대외적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전망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와 같이 봤던 지수가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였는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2.77로요. 다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자, 지금 대내적인 요인도 그렇고 대외적인 요인도 그렇고요. 코스피가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돈도 영리하게 잘 벌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도 너무 올랐잖아요. 자, 보시면요, 4월 기준으로요, 연초 이후에 56%나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 4월 기준인데요, 지금 5월 들어서는 10% 이상 올랐잖아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나라 주가지수 상승이 정말 무섭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이틀 만에 20% 급락했었잖아요. 전쟁은 노이즈였음에도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20%나 급락했던 이유는 그 전에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그마한 대외적인 충격에도 이렇게 휘청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다 할 위험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충격이 대외적으로 왔을 때요, 또 몇십 프로는 얼마든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제 우리가 이 상승장에도 올라타면서 조금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좀 관리해 볼까 하는 대안으로요, 커버드 콜을 다시 한번 켜보자 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넌 커버드 콜에서 온 커버드 콜로 옮겨 타는 거죠. 커버드 콜의 장점은 다 아시죠? 자, 커버드 콜은 매월 배당이 들어오잖아요. 자, 이거를 시야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수익이 매월 자동으로 실현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수익을 매월 조금씩 실현하는 것으로 다가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은요, 자, 커버드 콜이 하락을 방어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 커버드 콜이 아닌 주식형 ETF들도요, 당연히 하락을 방어하지 못하죠. 자, 그렇지만 커버드 콜은요, 옵션 프리미엄만큼 일부 하락을 조금 완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커버드 콜이 단점은 있죠. 이렇게 주식이 솟구칠 때는요, 상승을 100%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차트가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수익률 차트이고요. 여기 아래 차트 두 개가 이제 월배당을 해주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의 토탈 리턴이에요.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들입니다. 자, 보시면 수익률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온 커버드 콜을 외치냐? 그 이유는요,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수익도 조금 달성을 하면서 리스크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회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 온 커버드 콜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지금 코스피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봤더니 대내외 환경이 굉장히 아직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모두가 추가 상승한다고 낙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과거에 교훈이 있죠. 자, 모두가 오른다고 할 때가 가장 고점이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다 나오세요 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자, 지금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서 커버드 콜형 ETF로 덜 먹고 덜 잃기 전략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의견 관련해서 또 구독자분들께서 또 각각 가지시는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책과 제 멤버십에도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